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타임즈입니다. 8월 23일 토요일 오후 1시 24분 비트코인 현재 1억 5,990만원. 어제 파월 의장의 잭슨홀 미틸 연설이 있었는데 상당히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얘기하면서 정책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렇게 연설을 하면서 시장 반등이 나왔고요. 미국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도 원화 기준으로 보시면 2% 정도 반등을 했는데 중요한 건 이더리움이죠. 이더리움 4시간 봉상 이렇게 보시면 바로 요 자리입니다. 4,200달러 선에서 지지를 좀 확실하게 받고 위쪽으로 올렸는데 올린 폭 자체가 비트보다도 훨씬 강하게, 비트코인은 어제 일봉상 3.9%를 올린 데 반면 이더리움은 14%나 올려주면서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을 했습니다. 이더리움의 역사적 신고가 4년 만에 기존 최고점이죠. 바이낸스 기준 4868, 4,868달러를 넘겨서면서 4887을 지금 찍고 살짝 눌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눌림 자리에서 일단 조금 횡보를 좀 해주고는 있는 모습인데, 이제 요 자리 저점을 깨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워낙 세게 올렸기 때문에 이 추세를 조금 이런 식으로 좀 이어서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딱 손절을 잡고 N자 상승 파동을 좀 기대해볼 만도 한 그런 자리인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조금 더 이제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자리에서는 무리한 진입보다는 소액으로 좀 손절을 좀 확실하게 잡고 여전히 롱을 볼 때 주봉 관점에서 보면은 워낙 지금 추세가, 지금 반등 자체가 워낙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만큼 사실 지금 시장은 비트코인보다도 이더리움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더리움의 이제 반등세가 비트코인보다도 훨씬 더 강하게 나오고 있다.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그렇게 약간 이제 주춤하면서 지금 보시면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이전의 저점을 좀 이탈을 시키고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더리움도 이번에 반등을 주기 전에 여기 CPI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횡보하고 쭉 위로 올려줬던 자리에 저점을 한번 이렇게 이탈을 시키고, 한번 요 자리 횡보 구간을 이탈을 시킨 다음에 반등을 이렇게 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점을 한번 깨고 올리는 패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패턴에 대해서는 저번 영상에서도 조금 말씀을 드렸지만, 저점 깨고, 이전 저점 깨고 올리는 패턴이라면 지금 자리가 저점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 어제 이제 잭슨홀 파월 미팅을 보고 영상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찍는데, 영상 올리기 전에 이렇게 조금 이더리움에 대한 관점을 유튜브 게시판에도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4,400을 뚫어주는 게 필요하다. 4,400 뚫게 되면 이런 식으로 시세가 터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4,400을 뚫을 때 4,200을 손절을 잡고 롱, 그리고 눌려도 4,200, 4,000 자리에서는 롱 볼만하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상 파월 의장이 예상외로, 그러니까 시장은 계속적으로 이제 파월이 그동안에 보였던 메시지나 트럼프가 계속적으로 이제 파월을 압박하지만 거기에 이제 굴하지 않는 모습들을 봤을 때 이번에도 굉장히 좀 매파적이지 않겠냐, 그런 식으로 예측을 했지만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파월이 비둘기로 변해서 굉장히 비둘기파적인 발언, 그래서 고용을 우려하는 거죠. 시장에 대한 이제 고용 시장 자체가 조금 안 좋아질 수 있다, 데이터 자체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고수하던 이 정책 방향을 좀 바꿀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이더리움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더리움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 시장에서의 어떤 비트코인이 그동안에 이제 대장 역할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대장의 바톤을 이더리움이 좀 이어받고 있다라는 것이고, 이번에 사상 최고가죠. 이더리움 역사상 사상 최고가를 갱신한 점도 포인트인데, 이전의 고점 자리를 이제 또 넘겨준 것도 굉장한 포인트입니다. 그것도 굉장히 강하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강하게 일봉상 14% 정도 반등을 주면서 시간 끌면서 올린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시간 끌면서 내린 거에 대한, 여기서부터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렸습니다. 이전 고점 대비해서 쭉 내려오는 시간 대비해서 약 일주일 정도 걸렸죠. 일주일 정도 내린 거를 하루 만에 위쪽으로 이제 치고 올리면서 고점까지 뚫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고점을 뚫었다라는 것은 이 주봉으로 봤을 때 이더리움의 주봉입니다. 이번 주 주봉이 아래 꼬리가 이제 세게 달리면서 이렇게 양봉 마감을 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패턴 자체가 21년도 패턴을 보시면 한번 누르고 이런 식으로 눌러주고 위쪽으로 쭉 돌파가 나오는 패턴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함축돼서 지금 일주일 만에 이런 식으로 아래 꼬리 달고 반등이 나왔다. 일봉 보시면 이렇게 눌렸다가 지금 올라가는 패턴이죠. 그래서 이렇게 눌렀다가 올라가는 패턴이 나왔을 때 약 1주에서 2주 정도, 다음 주 금요일에도 이제 PC 물가 발표가
또 잡혀 있는데 조금 안 좋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전까지 조금 올려준다든지 그런 흐름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도 지금 현재 이 주봉에 어떤 이제 밀어 올리는 힘이나 파워 그리고 역사적 신고가를 또 갱신했다, 천장이 뚫렸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천장을 뚫었을 때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도 여기서 이전 고점을 넘겨줬고요. 그 전에 이전에 요 자리에서 비트코인이 이제 이전의 최고점 69K를 넘겨주고 굉장히 오래 횡보를 하다가 그 다음에 7만 달러를 뚫어서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에서의 신고가 랠리를 이 당시에도 이제 펼친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천장이 뚫리게 되는 순간부터는 어느 정도 좀 강세가 이런 식으로 뿜어져 나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전에 이제 비트코인이 천장을 뚫고 7만 달러의 벽을 뚫고 이렇게 쭉 올라왔을 때의 패턴과 비슷한 패턴을 이더리움이 지금도 약간 이제 보여줄 여지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이더리움이 지금 구간에서 한 1주, 2주 정도 더 치고 올라오게 된다면 5,600달러죠. 요 정도까지 치고 이렇게 쭉 빠진다든지 그런 흐름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상 비트코인이 지금 조금 힘이 빠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다만 이제 그 힘의 이동이 이더리움 쪽으로 좀 일어나고 있고 알트 쪽으로 그 다음에는 이제 넘어올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사이클 자체가 지금은 현상 자체가 이더리움 위주의 강세, 그리고 나중에는 이 낙수 효과로 인해서 비트, 이더, 알트 요 흐름대로 가고 이제 시즌 종료 이런 식으로 이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쨌거나 이더리움 위주의 강세장이 맞고 그 흐름에 맞게 매매를 하는 게 중요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도 워낙 강력하게 지금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을 했고 이제 주말이고 하기 때문에 조금 눌릴 수는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요 자리 지금 현재 쭉 눌림이 어느 정도 좀 나온 상황이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이제 상승 관점에 대했을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제 롱을 잡아야 되고 어디에 지지가 중요하냐, 결국에 4,200, 4,000짜리 지지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리고 4,400을 뚫냐의 문제도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면 이전에 이런 식으로 계속 4,400을 못 뚫고 한 번, 두 번, 세 번 저항을 맞으면서 잭슨홀 미팅 이제 연설 전까지, 파월 연설 전까지도 굉장히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는데 결국에는 여기서 한번 내렸다가 4,200선을 좀 지켜주면서 위로 쭉 펌핑이 나왔어요. 그럼 이제는 이더리움은 이제 4,200이 생명선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거를 다 내리면서 4,200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깬다라고 하면은 추세가 좀 끝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주의해야 된다. 4,200이 이제 새로운 생명선이고 아직까지는 어느 정도 이제 워낙 단기간에 이제 세게 올렸기 때문에 조금 조정이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도 상방 관점으로 좀 바라볼만 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조금 더 밀린다라고 해도 이전에도 요 자리 이전 최고점이죠, 4788을 찍고 나서 좀 어느 정도 눌림이 나오고 반등이 이렇게 쭉 나왔기 때문에 위쪽에서 한 7% 정도 빠지게 되는 자리, 그랬을 때 이제 4550짜리 정도 되겠습니다. 만약에 조금 더 밀린다라고 해도 요 정도 자리에서는 반등을 한번 주고 그 다음에 조금 저 횡보를 하다가 추세를 이런 식으로 살리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 4200선은 좀 깨지 않는 아마 그런 선에서의 어떤 흐름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타점을 잘 잡아볼 예정이고, 뭐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잭슨홀 미팅 전에는 숏을 잡았죠. 오후 5시 47분에 숏을 잡고 여기죠, 여기서 숏을 잡고 쭉 잘 내려왔습니다. 내려오고 이제 내려오면은 숏을 손절을 잡았던 거를 쭉 끌어 당기게 됩니다. 왜냐면 이런 자리에서 숏을 타가지고 내려오면은 이런 식의 상승이나 반등이 터지게 됐을 때 본전 컷이 나간다든지 손실을 이제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내려오게 되면 추세가 꺾일 수 있는 지점까지 손절을 걸어두는 거예요. 그건 이제 롱이든 숏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따가 이제 베라체인 설명하면서도 말씀을 드릴 건데 아까 베라체인도 올라갈 만한 코인으로 잡아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식으로 숏이 익절이 나가버리면서 이제 롱 반등을 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잭슨홀 미팅 전입니다. 오후 9시 43분에 이제 롱 들여가지고 결국에는 롱으로 엄청나게 이제 펌핑이 나온 거죠. 그리고 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제 롱을 타가지고 쭉 올라오면은 갔다가 내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추세를 어느 정도 지켜주는 선에서 이제 익절 로스를 좀 걸어두고, 물론 주봉 관점에서는 5,600 이런 식으로 이제 갈 수도 있겠지만은 단기적으로 레버리지를 세게 썼거나 혹시 모를 이런 이제 올렸다가 그대로 빼는 이 대참사를 막기 위해서는 요런 자리나 요런 자리 이제 스탑 로스를 걸어두고 또 잠을 자야 되니까 추가적인 상승을 보는 게 맞고, 이런 자리에서 샀어도 지금 이 자리에 스탑 로스 걸어놨으면 다 이제 익절이 나갔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런 자리에서 다시 한번 롱을 진입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눌리고 다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으니까. 다만 이제 이런 자리에서는 계단식으로 이렇게 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100을 진입해서 수익을 잘 봤다라고 하면은 이제 수익금의 일부 정도 다시 롱을 태운다든지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이더리움도 요 자리쯤에서 다시 바닥을 다지고 또 올라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도 방금 전에 이제 롱 진입을 한 상태고요. 다만 손절은 좀 짧게 잡고 워낙 이제 주말이기도 하고 조금 더 조정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손절 짧게 잡고 계속적으로 이제 우상향 관점.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단기 시세 폭발이 나온 만큼 눌림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눌림의 정도가 추세를 이어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주봉상의 5,000선 이상, 5,600선까지 이제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올린 거를 다 내리면 안 됩니다. 항상 올린 거를 다 내리게 되면은 거기가 최고점일 수 있어요. 올린 거 다 내리고 올라가는 척 했다가 이런 식으로 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내려간다 해도 4,200선은 좀 생명선으로 좀 지켜주면서 대략적으로 저점을 좀 높이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 4,400선을 또 돌파를 하면서 올린 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려간다 해도 4,400선 정도 터치해주고 이런 식으로 가는 그림을 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조금 내려오게 되면은 이 4,400 정도 자리, 그 정도 자리에서의 반등 노려볼만 하고 지금 자리에서는 손절 짧게 잡고 추가 상승 노려볼만 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대형 재료 하나가 남아있죠. 이더리움에 대한 이제 현물 ETF의 이제 스테이킹을 전면적으로 SEC에서 허용을 할 것이냐, 그게 아직 남아있고 이번 파월 의장 연설 이후에도 9월 17일 FOMC에서의 금리 인하 확률은 현재 75%로 그렇게 뭐 이제 확 90%, 95%이 정도까지의 확신은 아닙니다. 왜냐면 지금 물가가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에요. 일단은 PPI 높게 나왔고 9월 11일에 잡혀있는 CPI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 물가는 이제 잘 낮아져 오다가 관세의 영향,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유동성 장세, 전 세계적인 이제 돈 풀기 장세로 인해서 다시 한번 물가가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파월 의장도 금리를 이제 뭐 연내 1회나 2회 정도 내리는 방향으로는 가겠지만 뭐 이제 갑자기 0.5%를 내린다든지 이런 빅스텝으로 가기에는 조금 어렵고 일단은 스몰 스텝 0.25%씩 좀 낮추는 방향으로 갈 것 같은데, 사실 그것도 앞으로 나올 이런 물가 데이터를 봤을 때 90% 이상의 확신을 하기는 힘들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물가는 이제 조금 안 좋아지기도 하지만 그와 동시에 고용까지 지금 안 좋아지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물가는 좀 올라가더라도 고용 안정이 조금 더 우선순위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물가는 지금까지 최대한 어느 정도 그래도 이제 잡으려고 했고 어느 정도 이제 성과가 나오는 게 데이터로도 조금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자고 한다면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비트코인보다도 이더리움의 강세가 현재 훨씬 더 이제 가격 탄력적인 측면이나 눌렸다가 반등이 나올 때도 이더리움이 좀 더 이제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 시장의 물가 데이터들은 이제는 희망적이지는 않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너무 물가만 보는 게 아니라 고용 데이터까지 같이 봤을 때 결국에는 파월은 금리 인하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이런 이제 가능성을 내비쳤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더리움도 최고점 이전에 고점을 찍고 어느 정도 쭉 눌리면서 공포 분위기를 만들었다가 이제 그 상황에서 한 번에 이제 위로 올리면서 어느 정도 이제 숏 스퀴징이 나왔다라고 또 볼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단발적으로 이 구간에서 쌓여있던 숏을 한 번에 정리하는 숏 스퀴징이 좀 터졌고, 그 과정에서 또 역사적 신고가를 썼다라는 게 또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천장이 뚫렸다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천장을 뚫고 이 추세를 조금 더 이어가줄 수 있을지, 그리고 이제 그렇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그래도 1, 2주 정도는 조금 더 이제 강세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주봉의 형태를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손절을 감안하고 지금 자리에서 큰 금액을 들어갈 수는 없겠죠. 소액만 들어가도 그래도 1, 2주 정도의 조금 더 펌핑은 기대해 볼 만한 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맥점 자리는 눌린다 하더라도 최대한 여유 있게 잡아도 4,200선은 지켜주는 선에서 상승 관점으로 좀 바라볼 수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뭐 사실 시장이 지금 현재 이더리움 위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반등도 그렇게 세지가 않았고, 특히나 이전 저점까지 한번 이탈시키고 반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라는 것은 조금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힘이 좀 빠지고 있을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번에 찍은 저점 자리 11만 1,700달러 정도 선을 지켜주면서 계속적으로 조금 횡보를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점 이탈이 없어도 이 구간에서 조금 횡보를 이런 식으로 조금 해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바닥을 다지고 위로 올라갈 확률도 점점 높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고, 결국에는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희망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그래도 이런 식의 M2 전체 글로벌 머니 차트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비트코인이 지금 왔다 갔다 횡보를 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못 보이고 있지만 전체
전체 글로벌 M2 차트 같은 경우는 이미 15만 17만 달러 선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차트를 따라서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선을 상승을 해준다라고 했을 때 한 파동 정도 더 위쪽으로 올리는 파동이 좀 남아 있고, 그렇기 위해서는 지금 자리에서의 이제 추가적인 바닥 갱신 없이 조금 더 횡보를 해준다라고 해도 저점을 높이면서 위쪽으로 조금 올라가려는 흐름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이번 저점을 좀 깨지 않고 횡보를 조금 해주는 게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좀 필요하겠다. 그렇게 됐을 때 이 안에서 어느 정도 박스를 그리면서 횡보를 하다가도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그림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요런 그림이 나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비트코인이 한 번 더 바닥을 깨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랬을 때 이전에도 말씀드린 이 시나리오죠. 결국에는 10만 달러까지 열어두고 분할로 좀 진입을 했다가 10만 달러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반등 한번 줄 수 있다, 요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시장이 이더리움 위주로 흘러가고 있고, 그에 따라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베라 체인을 조금 주목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베라 체인을 왜 말씀을 드리냐, 일단 어제부터 해서 조금 강세를 보이기도 했고, 오늘도 주말이고 이더리움이 조정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면 상승률 2위를 좀 기록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 이제 주봉인데, 주봉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쭉 내려오고 나가지고 바닥권을 여기서 이제 그리고 나서 방향을 돌리고 위쪽으로 이런 식으로 유턴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 내려올 때 내려오더라도 제대로 된 반등이 없이 내려왔는데, 최근에 바닥을 이제 옆으로 빼면서 횡보를 해주고 그 다음에 방향을 틀기 때문에 제대로 된 반등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반등을 주면 이렇게 5,000원 정도까지 한번 치는 이런 그림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점에서 베라체인 주봉 관점에서 보시면 요 자리에서 여기 보시면 이제 44%짜리 양봉이 한번 나왔었거든요. 요 정도 주봉상의 양봉은 좀 기대를 할 만하다는 거죠. 바닥권 대비해서 그래도 40% 50% 올려주는 그 정도 반등이 좀 기대를 할 만하다라는 거고, 그랬을 때 지금 일본 관점에서 접근을 한다라고 한다면 최근에 이제 거래량도 바닥에서 좀 들어왔고요. 여기 이제 딱 표시가 돼 있죠. 한 2,995원 정도 손절을 잡고 5,000원 아까 말씀드린 그 정도 한번 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유효하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 내용들 아까 베라체인도 12시 반에 이런 식으로 상승 관점 말씀드렸는데, 이전부터 조금 강조를 드렸었던 코인입니다. 워낙 이제 바닥권이고, 요렇게 알트들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이제 크게 눌려 있다가 방향을 서서히 트는 그런 알트들은 한 번씩 그래도 이제 위쪽으로 이제 발사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베라체인도 잡아드렸고 잘 올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의 관점을 통해서 단기적인 수익을 쌓아 나가고 있으니까 알트코인들에 대한 정보, 비트코인, 이더리움에 대한 차트 분석 내용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영상 하단에 카톡 아이디 코인타임즈 추가를 하셔가지고 강의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더리움 롱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베라체인이 잘 올라가고 있고, 최근에 이제 이더리움이 어느 정도 이제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솔라나 같은 경우에도 그래도 최근 3주간 양봉을 보여주면서 조금 이제 천천히 올라가고는 있지만 그래도 올라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라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진입을 한다라고 한다면 손절은 어느 정도 좀 짧게, 어제 찍은 저점이죠. 어제 찍은 저점이 왜 중요하냐면, 코인들이 아까 이더리움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내렸다가 돌파가 나오는 자리들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들을 지켜줘야 결국에는 이제 추세를 지키면서 간다, 그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어제 찍은 저점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 솔라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의 저점 24만 8천원 정도 조금 손절을 잡고 추가적인 상승을 봤을 때, 마찬가지로 이더리움이 1, 2주 좀 더 강세를 보여준다라고 했을 때 솔라나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이제 30만원 선에 요 정도 30만원 선 저항을 뚫게 되면 그 다음에 35만원 선까지 한번 이렇게 치고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손절을 잡고 35만원 정도 보는 관점 유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뭐 아까 말씀드린 베라체인과도 비슷한 패턴입니다. 요 바나도 주봉 보시면 쭉 내려와가지고 옆으로 이제 빼고 있죠. 다만 뭐 올라가는 힘 자체가 베라체인보다는 조금 약하고 거래량도 바닥권에서 베라체인만큼 터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조금 후순위로 밀려나는 경향은 있지만, 결국에는 이 바나 같은 경우에도 어제 찍은 저점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알트들이 이번에 바닥을 어느 정도 형성을 하고 반등을 주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더리움의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더리움도 어제 찍은 저점 지켜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찍은 저점을 좀 지켜준다라고 했을 때 5,540원 정도 좀 지켜준다라고 했을 때 바나 같은 경우에도 한번 위쪽으로 이제 반등, 요 정도나 요 정도 급의 반등 나온다라고 했을 때 그래도 8,000원에서 만원 정도, 요 정도 급의 반등은 노려볼만 하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한 이더리움이 올라오면서 크로노스랑 체인링크도 요번 최근에 같이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체인링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찍은 저점 지켜줘야 됩니다.
33,600원 정도 지켜주면은 요 체인링크 같은 경우에도 월봉 관점에서의 어떤 신고가, 이전에 6만원에서 7만원 정도도 찍어준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전고점을 뚫게 되면은 그 정도 흐름 기대할 수 있는데,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 저점은 좀 지켜줘야 되는 거고요. 크로노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쭉 올라오는 흐름 안에서 이런 식으로 내렸다가 올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내렸다가 이런 식으로 돌파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크로노스도 손절가를 좀 땡겨서 188원 정도로 이제 손절가 땡기고 조금 더 상승 관점으로 볼만 하지 않나, 이런 식으로 이전에 한 360 정도, 280 정도 찍어준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한 파도 올려주면 280,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소액은 360까지 한번 홀딩해보는 전략, 손절을 잡고 끌고 가볼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알트들 같은 경우에도 체인링크, 크로노스 최근 흐름이 좋고, 그 안에서 이제 베라 체인이라든지 바나 같은 알트도 조금 더 주목을 해볼만 하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좀 지속적으로 알트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서 어느 정도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기존의 고점을 조금 넘겨주는 흐름이 나오는 코인들을 따라타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베라 체인 같은 경우도 이전에 일봉 자리를 지금 넘겨줬습니다. 일봉상의 고점 자리를 보시면 최근에 이제 쌍바닥 W자를 그리면서 이전에 고점도 넘겨주는 흐름이 지금 나오는 거기 때문에, 고점 돌파가 나오게 되면은 이 추세를 이어간다라고 했을 때 이전에 나왔던 주봉상의 이런 이제 40%짜리 반등도 노려볼만 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알트들을 우리가 단기적으로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쌍바닥을 찍고, 지금 이런 자리 와 있는 코인들 되게 많아요. 여기서 아직 힘을 못 받고 있는 그런 코인들을 들어갈 때는 쌍바닥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전에 이런 바닥을 깨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요 W자 반등을 노리고 들어갈 때는 이 이전의 고점을 넘겨줄 때 추격을 하는 게 좀 더 확실하게 들어가는 방법이고, 저점을 잡겠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내려와 있는 코인들을 지금 탔을 때는 이전의 최저점을 안 깨야 된다, 그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게 안전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최대한 알트들도 그때그때 좀 펌핑이 나올 만한 알트들을 잡아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참고를 하시고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전반적인 코인 시장의 흐름이 비트보다도 이더리움 위주로 조금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알트들에 대해서는 조금 나쁜 소식은 아니죠. 그만큼 앞으로 이제 알트코인들의 차례가 좀 충분히 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열리고 있는 거고, 사실상 이제 파월 의장이 어제는 굉장히 좋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또 중요한 건 앞으로 나올 물가 데이터들이 또 시장을 흔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물가 지표들이 다음 주에도 나오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지표들 잘 살펴보면서 안전하게 매매해야 되겠다. 그래서 매매를 함에 있어서 주요 포인트들은 눌림이 나올 수는 있지만 그 눌림에서 크게 상승이 나와준 그런 자리들은 좀 지켜주는 게 중요하다, 그 관점에서 매매하는 게 중요하고, 지금 같은 이렇게 조금 변동성이 심하고 비트코인도 조금 주춤하는 이런 자리에서는 투자하는 금액을 조금 줄여가면서, 그리고 많이 올랐을 때는 좀 숏도 조금 보면서, 숏은 단기로만 보는 게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그런 관점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최대한 매매 타점 잘 잡아보겠다 말씀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저는 좀 더 좋은 내용으로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